바이오와 관련돼서 우리 최대출 대표님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AI 관련된 산업 규모가 반도체 산업 규모의 2배다 이런 말씀하셔서 사실 의외로 깜짝 놀랐거든요. 저희는 뭐 바이오다 그러면은 뭐 병원이라든지 제약이라든지 내지는 뭐 좀 더 나가면은 뭐 헬스케어 이런 정도 수준에서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규모가 큰 산업이다 이런 생각을 못 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보면은 이전 정부에서도 지금 전전이죠. 이제는 그 바이오 이쪽은 이제 국가 전략 산업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특히 AI랑 결합을 하게 되면은 뭐 수명을 연장한다든지 내지는 뭐 탄소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또 뭐 국가의 안보까지 책임지는 이게 왜 안보냐 그랬더니 예전에 특히 이제 그 코로나 시대 때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모든 생활이 통제되고 하면서 이게 좀 안보와도 연결되는 문제다. 대규모 감염병에 대한 그런 것이 안보 문제까지도 직결된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진짜 바이오라는 게 단순히 그냥 산업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훨씬 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왜 이렇게 바이오 산업이 이렇게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는가요? 쉽게 말씀드리면 네. 뭐 말씀하셨지만 일단 코로나 팬데믹 네네.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일단은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됐고 네네. 뭐 우리나라는 다행히 뭐 국가적 주도도 있었고 국민들 시민의식이 높았기 때문에 네. 국가에서 하라는 대로 잘 따랐지만 실질적으로 그 코로나가 엔데믹 가는 과정에서 바이오 기술들이 많은 기여를 했거든요. 신속 진단 키트라든지 네네. 그리고 백신이라든지 치료제라든지 그런 걸 보면서 그런 걸 빨리 국가가 대응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도 자연스럽게 바이오 기술이 국가의 어떻게 보면 건강 관련된 국가의 어떤 보안 전략 이쪽 분야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바이오 산업은 최근에 이제 코스피 주가 지금 4,600 넘은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걸 리딩했던 게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잖아요. 네. 반도체 기업 그 반도체 산업보다 바이오 산업이 2배보다 훨씬 더 큽니다. 2.5배인가 그렇게 됩니다. 글로벌리. 국내는 아니지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이오 관련된 산업, 그 산업으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가지 후향적인 효과를 생각하면 바이오 산업도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노후화되지 고령 사회로 이제 진입하면서 네네. 만성 질환이 많아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국가 의료보험 제도에서 어떤 그 의료비 재정의 어떤 뭐 건전성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필요한 게 어떤 화학적인 약만 먹는 게 아니라 바이오 측면에서 그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이라든지 그런 어떤 몸속의 여러 어떤 그 물질들이 기전을 연구하면서 그거를 억제한다든지 그러니까 실제 바이오 하면 친환경 이미지가 크고 네네. 부작용이 없다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노인층에 가면서 그런 기술들이 적용됨으로써 부작용 없이 만성 질환을 늦춘다거나 치료할 수 있는 주요 기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바이오 기술을 글로벌리 전략적으로 국가에서는 키워야 되고 어떻게 보면 방위 산업만큼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에 이제 3기 신도시 사업을 한 이유가 이제 2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대학병원급의 종합병원을 유치하자 그리고 또 과천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생각으로 3기 신도시 사업을 하게 됐었거든요. 그때 이제 대학병원을 유치하면서 대학병원이 연계가 되는 대학병원이 중심이 되는 그런 이제 의료 바이오 헬스케어 클러스터를 조성을 하자라는 계획을 가지고 이제 고려대 의료원하고 MOU도 체결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 입장에서 좀 사실 아쉬운데 최근에 이제 아주대학병원 컨소시엄이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이 대학병원 유치를 통해서 이제 의료 바이오 헬스케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라고 할 때 그런 의료 바이오 헬스케어 클러스터가 조성이 됐을 때 도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도시에 3차 종합병원급 대형 병원이 들어온다는 거는 현재 거기에 거주하는 시민들한테도 네. 매우 이제 좋은 일이지만 바이오 기업들한테 정말 좋은 기회거든요.
바이오 기술은 이미 그 기술을 연구하는 과정에 기술 개발이 완료되는 과정이 10%면 그 기술을 실제 사람들한테 적용을 해야 되고 그 적용함에 있어서 미국은 이제 FDA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우리나라는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네네. 제약이든 진단이든 환자나 일반인한테 뭔가 바이오 기술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네네. 그러려면 중간에 임상시험이라는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요. 신약은 뭐 사상까지 가야 되고 진단기술은 뭐 일상으로 끝날 수도 있고 건강기능식품 원료 같은 경우에는 기능성 인정을 받으면 되는데 그게 다 임상시험 과정이고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환자, 일반인들을 모집할 때 병원만큼 유리한 게 없습니다. 근데 특정 바이오 기업들이 있는 시도에 대형 병원이 없다. 그러면 다른 시도 아니면 서울에 있는 종합병원을 찾아가야 되는데 네네. 만약에 과천에 입주한 바이오 기업이 있는데 거기에 3차 종합병원이 들어오고 그 병원이 또 이제 실제 수원에도 있고 과천에도 있다면 환자 풀이 엄청 늘 거고요. 그리고 그 병원에 이미 축적된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면서 축적된 그 많은 의료 데이터들 그리고 그 환자들이 어떤 생존 데이터 이런 것들은 또 바이오 기업들이 최근에는 AI 기술이 없으면 또 상장도 못하고 회사 가치도 높지도 않고 실제 연구 개발이 상당히 지지부진하게 늘어지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대형 병원이 들어온다. 환자 모집도 용이하고 이미 축적된 데이터로 본인들이 개발하는 연구 기술 개발을 앞당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병원에 큰 병원이 시에 들어오는 부분은 바이오 기업한테 좋고 두 번째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활성화됐을 때 이 측면을 이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바이오 회사를 보시면 대부분 엔지니어라든지 바이올로지 이쪽 전공한 분들이 석박사가 되게 많습니다. 네. 그리고 여성 인력들이 되게 많습니다. 어떤 산업보다도 많이 공부를 하고 학위가 높고 여성이 많이 진출한 분야가 바이오 기업이거든요. 이런 바이오 기업들이 만약에 과천시에 만약에 입주하게 된다면 시 차원에서는 어떤 뭐 육아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거를 지원해 줌으로써 기업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고요. 두 번째 바이오 기업은 친환경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뭐 굴뚝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이오 기업하는 이미지 자체가 상당히 약간 좀 뭔가 하이테크 느낌과 그리고 기업 이미지 그 도시 이미지가 상당히 와 여기가 살면 나는 늙어 죽어도 갑자기 죽지는 않을 것 같아. 건강 관리 잘 받을 것 같아. 그렇죠. 실제 이런 관련된 정책도 만들어야겠지만 이런 느낌을 팍팍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기업 유치에서는 대학병원이 필수고 그렇게 해서 많은 기업들이 유치됐을 때 그 기업들한테 여러 가지 그 어떤 기업 구성원들을 보면서 정책적인 부분들을 시에서 잘 맞춰준다면 충분히 큰 좋은 클러스터가 실제 클러스터를 만든 지자체들은 많아요. 원주는 뭐 의료기기 클러스터, 오송은 뭐 이제 뭐 전북단지 뭐 하는데요. 실제 그 클러스터가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데는 잘 못 봤습니다. 결국은 이제 뭐 토지를 분양해서 싸게 분양하고 공장 짓고 이제 그 정도 수준이지 그게 병원과 어떤 뭐 지자체 어떤 행정과 기업과 그리고 시민과의 어떤 유기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어떤 디테일한 정책들을 못 봤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한다면 이 클러스터가 활성화되고 과천시가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리니까 두세 가지 생각이 나는데 우선 병원이라든지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이 있으면은 또 시민분들이 이제 건강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게 참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과천의 부동산 가격이 부동산 가치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사실. 그럼 시민들은 더 좋아하겠죠. 그런가요? 예,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또 아까 첨단의료 복합단지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과천에서는 정말 첨단의료 복합단지가 명실상부하게 성공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게 첨단의료 복합단지 조성한 곳이 다른 도시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제 수도권에서 좀 어느 정도 떨어진 곳이어서 대학병원급의 병원을 유치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의사라든지 아니면 박사급의 고급 연구 인력들이 이제 수도권에서 멀어지면 잘 안 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런 첨단 의료복합 단지가 성공하기 어려운데 과천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이제 그 서울대병원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봐도 그 서울대학병원 구성원들이 과천 정도는 아주 선호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대학병원급의 병원 유치하는 것도 다른 도시보다 상당히 수월하고
그리고 병원 유치가 되면은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의료복합단지 가장 핵심적인 기관이 이제 병원인 것 같은데 네. 병원 유치를 하게 되면은 이제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관련 기업들 생태계가 형성이 되니까 과천은 정말로 첨단 의료복합단지라든지 이런 바이오 클러스터가 성공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추가로 말씀드리면 네. 그 바이오 기업들이 주로 이제 오송에 여러 원주 이런 데 이제 많이 있는데요. 네네. 이제 주로 이제 공장입니다. 바이오 기업들도 결국은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이고 그 제조 공장을 과천에 둘 필요는 없습니다. 본사와 R&D 센터만 과천으로 입주시키고 생산 시설은 그런 좀 더 외곽으로 이렇게 빼는 게 과천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생활 수준이 높고 다만 이제 산업 특정 산업이 저희가 딱 이미지상 어떤 산업이 과천에 발전 없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떠오르는 게 없는데 그런 R&D와 본사를 위주로 입주시키는 데 많은 어떤 정책적 지원과 그런 부분들이 같이 결부되고 생산은 이제 뭐 안에 들어와도 되지만 밖으로 빼는 형태로 갔을 때 과천 도시 자체가 서울 강남보다 더 좋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말씀하신 중에서 이제 어떤 정책적 지원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그 의료 바이오 클러스터가 성공하려 그러면 이제 병원도 유치해야 되겠고 이제 기업들도 들어와야 되겠고 한데 그런 과정에서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인 지원, 과천시가 어떤 지원을 하고 특별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좀 더 용이하게 이제 뭐 병원 유치라든지 아니면 기업 유치라든지 하는 것을 이제 뭐 좀 더 수월하게 기업들이라든지 병원이 이제 진입 장벽을 이제 낮추고 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할까요? 그런 역할을 지자체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병원이라든지 이제 기업들이 과천에 이제 오도록 할 때 어떤 지원을 해줄 수가 있을까요, 과천시가? 실제 그러니까 시 차원에서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바이오 쪽은 모르겠습니다. AI 쪽도 이제 기술 발전이 되고 우리가 뭐 생각 못했던 수준으로 엄청나게 많은 우리 실생활에 들어오고 있는데요. 로봇이나 AI가. 그러면서 이제 부작용으로 걱정하는 부분이 관련된 제도나 규제가 완벽하지 않은 건데요. 바이오는 반대로 규제가 너무 심한 영역입니다. 너무 심하기 때문에 상식 수준을 넘어서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게 시차원에서 가능성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뭐 병원과 환자의 어떤 임상 시험을 할 때 뭐 IRB라고 생명윤리 관련된 그걸 잘 지킨다는 그런 어떤 협약도 맺어야 되고 절차가 상당히 많은데 시 차원에서 어떤 이런 산업 클러스터링을 뭐 책임있는 과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부처를 뭔가 이제 하위 부서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누군가 책임지고 특정 시 공무원이 책임지고 끝까지 파울업을 해주고 그게 제대로 러닝하는지 체크하고 그러니까 정책 만들어서 펼치면 우리는 다 했다가 아니라 그 정책이 정말 실생활에서 실제 액티브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 가서 보고 거기서 또 이런 정책을 받고 일을 하는 병원, 기업 이런 어떤 주체들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또 업데이트하고 이러면서 누군가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관리를 해주면 이미 좋은 정책들은 다른 시도에도 많거든요. 근데 그게 제대로 워킹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면밀하게 관리만 한다면 저는 충분히 잘 된다고 봅니다. 말씀대로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의료바이오 클러스터 뭐 전담 부서라고 예, 맞습니다. 뭐 그런 부서를 이제 뭐 그 임시로라도 한정적으로라도 그런 전담 부서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지원할 수가 있겠네요. 예, 그런 거랑 또 이제 산자부에서 뭐 규제 샌드박스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규제 때문에 못하는 것들을 한시적으로 규제를 풀어줘서 그걸 이제 현장에서 피지빌리티 테스트를 한다든지 뭔가 적용해보고 그게 효과가 좋으면 실제 규제를 개선하는 쪽으로 이제 바뀌는데요. 과천시가 어떤 뭐 AI도 마찬가지고요. 이쪽도 마찬가지고 그런 어떤 규제의 규제 범위를 한시적으로 풀어줘서 테스트해 볼 수 있게. 예를 들면 뭐 AI 로봇도 있는데 나이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뭐 매일 병원 갈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약을 처방받으려면 대면 진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 로봇이 그 약을 받아다가 그 할머니 할아버지 갖다 주고 얼굴 한번 비춰주면 이분의 얼굴 봤더니 오늘은
상태가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심박수 한번 재보고 데이터 바로 보내주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약 처방을 본인이 직접 가서 받아야 됩니다. 약을. 그렇죠. 지금은 원격 진료가 안 되죠. 근데 약 처방도 원격 진료는 아니에요. 또 다른 이슈지만 다른 이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시 차원에서 한번 테스트해보고 효과가 좋고 시민들이 좋아하고 이렇게 해서 나는 집에서 다른 일을 할 수 좋아하면 그게 더 어떻게 보면 다른 데도 못하는 근데 과천이 할 수 있다는 건 저는 왜 그러냐면 과천에는 특정 산업이 막 발전된 게 없습니다. 네, 지금 사실 잘 정비되어 있고 깨끗하고 되게 이제 좋은 도시인데 살기 좋은 도시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뭐 대공원도 있고 그렇죠. 엄청나게 좋은 도시지 않습니까? 근데 특정 산업이 없기 때문에 이쪽 분야로 뭔가 우리가 먼저 이런 걸 해보겠다. 그리고 실제 뭐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거 여러 개 시도에 성공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확산이 되고 또 이제 과천시의 어떤 더 좋게 되는 방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 말씀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